자, 개별성이라 했어요. 개별성은 똑같은 것이 없다고 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성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분명히 또 물리적이야. 그러니까 자연적 특성은 계속 뭡니까? 물리적이라 말을 써야 돼요. 용도적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무조건 답이 틀린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없다는 적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다? 그러니까 같은 것이 없으면 대체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리고 대체성 하면 대체성이 있다는 것은 같아야 된다고요. 같은 게 없으니까 비대체성. 됐나요? 비대체성. 자,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는 용도적 관점에서는 동질적 이용이 가능하죠. 용도적 측면에서는 주택, 택지 이해됐나요? 이게 용도적이라고요. 네. 자, 근데 고로 토지라는 것은 동일한 가격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다 다르다는 거야. 이것을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한 가지 물건에 대해서 동일한 물건이 동일한 가격이 존재하지 못다.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뭐다? 개별성이라고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그러니까 부동산 활동은 물건이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다 다르니까 물건 하나하나마다 정보를 얻어야 되겠죠. 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럼 정보를 얻는데 비용이 많이 발생하죠. 시간도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 개별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독점화시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것이 없기 때문에 비대체성이라 했죠. 그럼 비교를 어렵게 하겠죠. 비교를 어렵게. 그래서 도체되지 않습니다. 이론 전개도 어렵다 하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B 하면은 B 들어가요. B 됐나요? 토지라는 것은 내 재산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알리기 싫죠? 비공개성이 들어가요. 비공개성. 그럼 동일한 거 없으니까 표준화를 일으키기 힘들죠. 예전에 우리 핸드폰은 뭐였어요? 그 충전하는 잭이 다 달랐죠. 회사마다 다 달랐는데 지금 표준화 만들었잖아요. 다 같잖아요. 단지 우리가 애플하고 우리나라만 다를 뿐이지. 됐죠? 근데 요즘 너무 비싸죠, 그죠? 아, 짜증나. 자주 고장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요즘 비표준화, 비조직화 이런 것이 BBB 들어갑니다. 그리고 독점 시장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면 조심할 것은 그래서 아까 우리는 분석할 때 감정평가 분석에는 두 가지 분석이 대표적인데 하나는 지역 분석 생각하세요. 또 하나는 개별 분석입니다. 자, 지역 분석은 무슨 환경일까?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고, 자, 개별 분석은 뭡니까? 내 부동산 자체, 대상 부동산 자체, 내부 환경과 관련되어 있다. 이거는 계속 인지하세요. 지역은 외부 환경이라고요. 개별 분석은 내부 환경이라고요. 되나요? 그러면 지역 분석과 관계된 관련성은 왜 지역 분석이 필요합니까? 아까 뭐가 있었어요? 부동성, 그 다음에 인접성 때문에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되나요? 부동성, 인접성이고. 그러면 이 개별하니까 앞에 개 들어갔죠. 이건 지 들어갔죠. 지역이니까 지역 분석이야. 이거는 부동산. 요렇게 말하면 알아들었는데 이것을 두고 하면 이것이냐 이것이 또 여러분 헷갈려요. 그래서 개별 분석은 어떤 땅이다? 개별성과 관계 있다고요. 알겠어요? 개별 분석. 네. 감정 평가할 때 개별 분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먼저 합니까? 이것을 먼저 합니까? 분석을 할 때는 항상 넓게 분석을 하고 그 안으로 들어오죠, 그죠? 지역 분석이 먼저 선행된다는 거, 지역 분석을 한 후에 개별 분석한다는 거, 감정 평가할 때.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소유와 관련해서 뭐가 발생합니까? 다 소유권이 다르죠. 경계 문제가 발생하죠. 경계 문제.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인접지에 영향을 받게 하며 지역 분석을 이게 아니고 요거 아주 중요하죠. 방금 개별 분석이 있었죠? 예. 자, 별표시. 4번 별표시. 감정평가에 있어서 아까 표준지 있었죠?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표준지. 우리가 그 감정평가할 때는 땅이 여러 필지가 있는데요.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요, 표준지를 선정할 때는 선정 기준이 있는데, 뭐 암기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대, 중, 안, 학이란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가 충족하는 것을 표준지를 선정해요. 근데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찾기가 힘들단 말이야. 땅이 다 다르니까. 이 대는 뭐냐? 대표성이 있어야 돼. 우리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그 땅을 전부 다 끌어갈 수 있는 대표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표성이 있어야 돼. 그리고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다. 이거는 뭡니까? 그거의 대표성이 있다. 우리가 반장을 뽑는데, 야, 저기 반장 될 만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거. 이게 중용성이라고요. 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뭐라고요? 중용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뭔가 그 가치가, 표준지 가치는 요 가치가 오르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개척 반등만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표준지는 가격이 안정해야 된다고. 안정성. 알겠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실하게 가격을 평가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이 네 가지를 갖춘 땅을 우리가 표준지를 선정해요.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표준지 선정이 어렵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네, 표준지 선정이 어렵게 합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개별성은 아까 비교 방식을 그래서 뭐 한다? 비대체성이라 했죠. 비교를 어렵게 한다 했죠. 그럼 비교 방식 우리가 감정 평가할 때 뭐 시장성을 고려하면은 사례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럼 내 땅과 유사한 사례 부동산을 가격을 가져야 되는데 사례가 거의 없겠죠. 비교 방식이 어렵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것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접성, 연결성, 이거를 다른 좀 어려운 용어가 상린관계다 하는 거, 상린성이라 말합니다. 이거는 또 잘 안 써요. 자, 그러면 부동산은 각각 다르지만은 인접지가 누이 좋고 외부 좋고라 말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 땅이 잘 되면 우리 땅도 가치가 오르죠. 옆에 땅이 개발되면 우리는 개발되지 않지만 이게 개발되면 우리 땅도 가치가 오르죠. 그럼 내 주변에 나쁜 환경이 들었으면 우리 가치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협동적 이용을 필요화시킨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인접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한쪽은 보존을 시키고 한쪽은 개발을 시켰다. 한쪽은 뭐를 지정한다? 용도 지역을 지정하고 한쪽은 용도 지역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처음에는 똑같은 가격이 출발했다가 똑같은 가격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럼 보존 지역은 이제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가치 상승이 거의 없겠죠. 개발지역은 가치가 상승하잖아요. 인접지에 영향을 받죠. 그럼 이쪽은 이 지역보다 이익이 발생하잖아요. 너는 이 지역보다 이익이 발생하잖아. 그럼 너는 개발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니까 평평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너가 발생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해라. 이게 무슨 뜻이죠? 개발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죠. 그걸 국가가 뭐 한다? 환수한다. 개발 이익 환수 제도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뭐다? 인접성이라고요. 이해됐나요? 너는 이 지역보다 이익을 발생했잖아. 개발에 대한 이익. 그래서 환수해서 다른 사람 베풀어야 돼. 개발 이익 환수라고요. 이해됐나요? 우리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재산을 많이 받았어요. 상속받았죠. 네? 부모로부터 상속받았잖아요. 그럼 너는 다른 사람보다 부모를 잘 만나서 재산을 무상으로 얻었잖아요. 그럼 너 그래서 뭘 내라? 상속세 내라 이 말이야. 그 상속세도 개발 이익 환수라고요. 너가 무상으로 이익이 발생하니까 다른 사람이 베풀어야 돼. 너만 다 이익을 가져가면 안 돼. 그게 상속세 증여세도 하나의 이익에 대한 환수라고요. 이해됩니까? 이거는 지역 간 형평성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너가 이익을 본 만큼 사회에 환원해. 이걸 개발 이익 환수제의 근거가 된다 하면 뭐가 나온다? 인접성이라고. 이해됐어요? 인접성. 자, 그래서 방금 인접하고 있을 때는 다 연결돼 있잖아요.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땅은 다 소유권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럼 필지 단위로 묶어져 있잖아요. 그럼 A 소유 땅과
비소유 땅은 뭡니까? 인접하고 있으니까 내 땅이다, 너 땅이다. 이게 뭡니까? 경계가 있죠. 그럼 경계에 대해서 잘못되면은 창량이 잘못되면 다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인접하고 있으니까 너 땅이다, 내 땅이다.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렇고 경계 문제가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뭐한다? 과거의 청량이 공법상의 청량이 제대로 못 돼가지고 지금 지적재해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새롭게 청량을 한다 했죠. 네? 새로 청량하니까 과거의 경계 부분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새롭게 경계가 된 것이 이렇게 경계가 확정됐다고요. B로. 알겠어요? 그러면 이 A 소유와 B 소유 땅은 A는 땅을 더 얻게 되고 B는 땅을 감수하게 되죠. 여기서 내가 세금을 부과시킨다 했어요? 안 부과시킨다 했어요? 세금 부과를 시키지 않는다 했죠. 이 사람은 땅의 면적이 증가된 만큼 이 사람이 대가를 줘야 된다고요. 조정금을. 이 사람은 땅을 감수한 만큼 조정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럼 돈이 주고 받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과시키지 말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학개론이야, 학개론. 학개론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른 공법의 일부 내용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 문제에 내던데 우리 문제에 또 낸다고요. 이게 학개론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가격 형성에 인접지의 영향을 받죠. 이것이 아까 지역 분석이야. 지역 분석하면 항상 같이 생각해야 돼요.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 외부 환경에 대한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지역 분석은 항상 같이 따라갈 용어가 뭐라다? 외부 효과. 됐나요? 지역 분석 항상 따라갈 용어가 뭐라고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는 무슨 효과? 정의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특정 토지의 개발과 이용은 방금 설명했죠. 인근 토지에 큰 영향을 주므로 부동산과 더불어 외부 효과 영향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된다? 개발 이익 한수의 근거가 된다. 이거 중요하다 했죠. 이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개발 이익 한수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다? 네, 방금 인접성이라고. 알겠어요? 인접성.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은 또 뭡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한 지역이 있고 지정하지 않는 지역이 있죠. 그럼 이 가치는 별로 오르지 않죠. 이 가치는 높아지죠. 이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데 아까 비대체성이란 말은 아까 개별성이란 것은 비대체성이라 했죠. 비대체성이라 했어. 그럼 이 비대체성이라는 것은 무슨 대체성이야? 물리적으로 비대체성이라고요. 알겠어요? 물리적 비대체성이야. 근데 A 지역에 지금 택지가 부족해. A 지역에 택지가 부족하다고요. 인접하고 있는 B 지역에 택지가 남아돌아. 공급 행위를 해줄 수 있죠. 그거는 용도 면에서는 대체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물리적 비대체성이다 하면 그거는 개별성과 관계 있고 이거는 물리적 대체를 할 수 없단 말이야. 이거는 대체를 할 수 없어요 하면 뭐다? 그건 개별성이라고요. 되나요? 그러면 용도적 대체가 가능하다. 그거는 뭐냐? 인접성이라고요.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자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특성은 대부분 출제는 자연적 특성이 99% 시험에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자연적 특성에서 99% 나옵니다. 그럼 가끔 인문적 특성이 나옵니다. 그럼 인문적이라는 건 누가 개입했어요? 그 토지에 인간이 개입을 했다고요. 인간이 개입했다. 그는 이 토지와 인간과의 관계에서 더럽힐 특성을 말합니다. 그러면 선천적이 아니고 인위적이고 신축적이고 가변적이고 부천적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 거기는 용병사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출제가 좀 많이 되는 것이 1번입니다. 용도의 다양성. 토지는 이동할 수 없죠. 물리적 면적을 늘릴 수 없죠. 하지만 인간에 의해서 뭡니까? 용도적 공급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까 말했죠.
그래서 그러면 토지는 용도는 다양하다 이 말이야.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데 땅이란 자체 A 지역이 있어요. 이 A 지역을 지금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요? 라고 고민을 해본다고요. 이 A 지역을 개발하려고 한다고요? 용도를 지정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이 용도를 한번 지정하고 나면 이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잘못됐다. 개발이 잘못됐을 때 원래대로 원상복귀를 시킨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까요? 아니면 단기간에 회복될까요? 아니면 장기간이 걸릴까요? 우리 땅이란 자체가 한번 개발되고 나면 자연을 한번 훼손하고 나면 원래의 자연 상태를 돌리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인간이 어느 지역을 개발할 때는 용도를 어떤 용도로 이용할까요? 라고 할 때는 뭐한다? 뭘 생각할까? 이 땅을 최고 최선으로 이용되는 용도가 뭘까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을 땅은 인간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뭘 판단해야 된다? 최고 최선을 판단을 해서 용도를 결정해야 된다고요. 이거를 적지론이라고요. 주진 땅에 어떤 용도가 적합할까를 하는 것이 적지론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용어지만 자, 주어진 땅이 있어요. 이 땅에다가 어떤 용도가 좋을까? 이거를 적지란이라 하고, 이거는 적지란하고, 자, 그럼 반대로 용도를 결정하고, 용도를 정하고, 그 용도에 맞는 위치가 어디일까? 이거는 뭘까요? 뭐가 먼저입니까? 이건 땅이 먼저죠. 그럼 땅이 존재하고 있는 게 위치죠. 요 위치에는 어떤 용도가 될까? 위치를 먼저 있고 위치에 맞는 용도를 정했죠. 이거는 뭘 결정하고? 용도를 먼저 정하고 그 용도에 맞는 위치를 정하죠. 반대죠, 반대.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거는 적지론이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적지론. 이거를 뭐와 근거했다?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한 거야. 어디 근거했다고요? 용도의 다양성에 근거한 거라고. 근데 이거는 용도가 먼저 결정했죠. 네? 그럼 이 용도, 나는 이거를 공장을 이용할 거야. 그럼 공장에 적합한 지역이 어딜까? 알겠어요? 내가 옷가게를 할 거야. 이 옷가게와 맞는 지역이 어딜까? 내가 통닭집을 할 거야. 어느 지역일까? 알겠어요? 내가 편의점을 할 거야. 어느 위치가 좋을까? 그럼 한번 용도를 가지고 그 용도에 맞는 위치를 선정했어. 근데 주변 환경이 안 맞아? 그럼 이동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지론이란다고요. 그 용도에 맞는 적합한 장소가 어딜까? 요거를 입지론이란다고요. 입지론. 그럼 입지론은 근거는 뭐다? 부동성과 관계 있어요. 적지론은 뭐와 관계 있고? 용도의 다양성과 관계 있고. 되나요? 용도를 먼저 정하고 위치를 잡는 것은 입지론이라고요. 그거는 부동성과 관계 있어요. 이렇게 비교돼요. 자, 그래서 적지론을 근거가 됩니다. 방금 적지론은 뭡니까? 주어진 위치에 어떤 용도가 좋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 뭐다? 적지론이라고요. 됐나요? 그때 뭘 판단하면서 해라? 최고 최선을 이용해라. 왜? 한번 개발되고 난 것을 잘못해서 다시 돌리기는 힘드는 비가역성이란다고요. 그걸 뭐란다고요? 비가역성. 자, 비가역 뜻이 뭐라고요? 한번 훼손된 땅을 원래대로 복귀하려면 아주 장기간이 소요된다. 자, 그러면 이 위치에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같아요, 달라요? 가격이 다 다르게 달라요. 이 땅에 주택을 짓는 거하고 이 땅에 공장을 짓는 거하고 이 땅에 살림을 짓는 거하고 다 가치가 다르잖아요. 주어진 위치는 하나라도 어떤 용도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다 다르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가격 다원설을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다음
창조적 이용을 만들기, 새로운 거. 그리고 이걸 하려면 이게 뭡니까? 우리 후보지 이행지 있잖아요. 후보지 이행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A 용도인데 농지를 대로 조성하잖아요. 그게 지금 용도를 전환하는 거잖아요. 아까 이행지가 있고 후보지가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지금 전환이잖아, 전환. 그게 용도 다양성이라고요. 기존에 A 용도가 이용되고 있는데 다른 용도가 전환되잖아요. 그럼 아까 이행지 있잖아요, 이행지. 이 이행 전환이야. 후보지 이행지가 관계 있다고요, 이것이. 그게 용도적 공급이라고요. 자, 그래서 용도 전환을 통해서 토지의 무슨 공급이다, 이거는 경제적 공급 행위다 한다고요. 이거를 됐나요? 돈이 들어가야 개발되죠. 그래 경제적 공급이란다고요. 인문적 공급이란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땅은 1필지는 면적 단위가 아니라 했죠. 가격 단위가 아니라 했죠. 그럼 1필지 땅이 10만 제곱미터야. 너무 커. 너무 크니까 요게 수요자는 많아. 그럼 다시 이걸 분할할 수 있죠. 그러면 작은 필지가 많아. 그럼 이용이 또 안 좋을 수 있죠. 그럼 여러 필지를 크게 만들 수도 있죠. 땅이라는 것은 인간을 위해서 소유 단위를 나눌 수도 있고 필지를 나눌 수도 있고 여러 필지를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되나요? 그럼 때로는 적은 것을 크게 만들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고요. 자, 우리가 가게가 있잖아요. 요즘 주변에 뭡니까? 편의점은 많이 생기는데 옛날에 가게는 많이 없어졌죠. 그 대규모가 많이 생겼잖아요.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 많이 생겼잖아요. 대규모가 많이 생겼다는 거야. 그게 규모의 경제다. 그럼 똑같은 라면을 사러 갔는데 홈플러스 사러 갔대 봐. 일반 가게 사러 갈 때 가격이 어디 차이 나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왜? 대규모로 공급하니까. 그게 규모의 경제라고 해요. 규모. 자, 그래서 규모의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병합 분할할 때는 요 지역을 개발할 때 이 정도 면적은 필요한다 하면은 이 땅이 요만큼 필지가 있는데 요거만 개발해. 그럼 분할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병합 분할 가능성은 위에 있는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뭐 요게 또 엄청 복잡한 경제 용어가 있어요. 플로테이지 현상이다 뭐 있는데 요거 신경 꺼요. 알겠어요? 예. 자, 용도의 다양성이 중요하다 했죠. 그 용도의 다양성을 지원해 주는 것이 뭐다? 땅을 분할하기도 하고 합치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인간에 의해서. 또 땅은 이동할 수 없다 했죠. 부정성, 자연적 특성의 땅은 이동할 수 없는 위치를 두고 있어요. 근데 땅이 위치하는 그 주변 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끊임없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죠. 바뀐다고요. 바뀐다. 그걸 가변성이라 한다고요. 누구에 의해서 가변됩니까? 인간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 주변은 계속해서 바뀌더라. 이걸 가변성이라고요. 거기는 행정적 문제가 가변되고 경제적 현상이 바뀔 수도 있고 사회적 환경이 바뀔 수 있다. 학교가 있다가 학교가 없어질 수도 있고 없던 학교에 학교가 생길 수도 있고 도로가 없다가 도로가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것을 가변적이다 합니다. 자, 됐어요. 자, 이렇게 가볍게 보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야, 이거는 출제가 하도 많이 돼가지고 이 특성만 해도 문제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부정성하고 영속성이야. 뭐와 무엇이 제일 실수한다고요? 부정성과 영속성이야. 자, 일단 간단히 풀어보면 26페이지 봅니다. 1번 보면 자, 이렇게 놓으면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 3번 문제까지는 이 문제는 아주 쉬운 문제 유형이에요. 이 답이 탁 찾을 수 있는 거야. 응? 한 60%만 알아도 탁 찾을 수 있다. 자, 1번이 뭡니까? 토지의 자연적 특성 중 다음 설명과 모두 관련 있는 것은 있죠. 자, 첫 번째 보니까 관리죠, 관리. 관리 딱 놓을 때 바로 답이 나와야 돼.
영수성이죠. 관리는 계속하는 거잖아요. 계속하니까 영속성과 관련돼 있다. 그럼 밑에 답이 있으니까 생각해봐라 말이야. 관리가 적재성과 관계없고 이동하지 못하는 부동산과 관계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뭐와 관계있다? 영속성과 관계있다. 그럼 요 관리라 말해서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럼 뒤에 장기 났죠. 장기성을 고려한다 했죠. 그것도 계속 존재하니까 영속성이 있으니까 장기를 투자하죠. 그럼 여기도 답이 찾지 못했다. 또 장기 났네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이렇게 놓더라. 2번도 보면은 뭡니까? 첫 번째 답이 딱 나오죠. 집약적이다. 집약적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정성이죠. 물리적으로 토지 면적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세필화시켜서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부정성이라고요. 자, 그 다음 3번 유행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4번, 5번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4번까지는 앞에 문제예요. 5번까지도 마찬가지. 자,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쉬운데 5번 문제 봅시다. 5번은요. 토지의 자연적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있죠. 자, 기억해 보니까 부정성으로 인해서 동산과 부동산이 구분되고, 자, 이거를 여러분 잘 몰랐다 합시다. 일반 재화와 부동산 재화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는 부정성 때문이 아니라 부동성 때문이에요. 요즘에 이 용어는 잘 안 나오는데 뭐라고요? 자, 뭐가 다르다 했어요? 동산하고 부동산이 구분되는 것은 부정성이 아니라 부동성이에요. 왜 그럴까요? 토지는요, 내 소유권을 주장할 때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럼 등기를 해서 공시한다고요. 부동산은 뭐 한다? 내 소유를 주장할 때 등기함으로써 내 소유를 주장한다고요. 그리고 동산은 계속 이동하죠. 그리고 민법상이 뭘 배웠어요? 이게 내 소유물이다. 이게 내 거야. 점유자, 점유. 예? 공시가 다르다고, 공시가. 부동산은 뭐 한다? 이동하지 못하니까 등기를 해야 되고, 동산은 옮기다니까 내가 점유를 해야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게 부동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니은에 부동성으로 인해서 임장활동, 지역분석 필요한다. 맞죠? 무조건 약방적 간편 논다 있죠. 그 다음 디귿에 보면 인접성으로 인해서 수급이 수요 공급 불균형이다. 균형각의 행성이 없다. 이게 부정성이죠. 오케이? 틀렸죠? 자, 개별성은 일문일가의 법칙이 적용이 배제된다 있죠. 토지시장에서 물건 간 완전한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했죠. 대체관계가 제약된다. 오케이? 대체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6번, 7번, 8번, 9번.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는 자, 9번 문제 보세요. 몇 번? 9번 문제. 9번 문제.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성들이 있으며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일반 시장과 구분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어요. 1번이 부동산은 부동성 났어요.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지역적 시장이다. 맞죠? 아까 지역적이라 말은 다른 말로 국지적이다 하는 말 약방에 갖춰 놓죠. 그리고 땅은 이동하지 않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럼 공법 규제가 용이하다 했죠.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상이한 규제와 통제를 받는다. 각 지역마다 그 지역의 규제를 받아야 되겠죠. 이천시에 있는 땅은 다른 지로 옮길 수 없잖아요. 그럼 이천시가 그 지역에 공법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주시에 있는 땅은 여주시에서 규제를 하잖아요. 지역마다 다 다른 규제를 하잖아요. 상이한 규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부동성은 소모를 전제한 재생산 이론이나 사고방식을 적용할 수 없게 한다. 이거는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아까 재생산할 수 없다. 영속성이죠.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거. 알겠어요?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으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환경 조건을 변화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죠. 이거는 우리가 뭐다? 외부 효과죠. 그럼 이 외부 효과 관계에 있는 특성은 뭐죠?
두 가지라 했어요. 이 외부 효과 때문에 지역 분석 근거가 되는 것이라 했어요. 부동성하고 인접성이라 했죠. 부동성과 인접성이라 했어요. 자, 4번은 부정성으로 인해서 공간 수요의 입지 경쟁이 발생한다. 자, 아까 부정성 때문에 입지 경쟁이 발생한다 했죠. 부정성 물리적 공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자 경쟁을 낳는다 했죠. 수요자 경쟁. 그래서 집가 상승 문제가 발생한다 했죠. 집가 상승 문제나 토지 부족 문제가 발생하니까 국가가 개입한다 했죠. 토지 공 개념의 도입 배경이 된다 하면은 부정성이라고요. 자, 그다음 5번은 개별성으로 인해서 특정 부동산에 대한 시장 정보가 수집이 어렵죠. 그리고 거래 비용이 높아질 수 있죠.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토지의 특성까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 한다? 수요 공급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뭐 한다고요? 수요 공급. 수요 공급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부탁이지만 수요 공급은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예, 수고했습니다. 예.